자, 먼저 수평을 확인하시고요. 수평 그리고 0점 확인하고 약포지를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전체 0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0.56입니다. 0.56g의 메타바나드산 암모늄을 이렇게 저울을 사용을 해서 맞춰주면 되겠죠. 자, 시약병에서 한번 나온 시약은 다시 시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약포지 끝부분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미세 조절하기 편해서 약포지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0.56까지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덜어냈으면 요 양에서 조금씩 가해주면 되니까 다시 시약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0.56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메타바나드산 암모늄 0.56g을 저울을 이용을 해서 무게를 재어 놓았습니다. 발색 시약 조제입니다. 메타바나드산 암모늄 0.56g을 150ml의 증류수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 실린더를 이용을 해서 증류수 150ml를 취해도 되는데 어차피 약 150이기 때문에 비커에 있는 눈금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0ml에 0.56g의 메타바나드산 암모늄 용액을 넣고 유리 막대를 사용을 해서 용액을 충분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색깔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뿌연 용액이 만들어지는데 이 준비된 용액에다가 질산을 가하게 되면은 뿌연 상태가 다시 투명하게 바뀌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된 이 용액에 질산 125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산의 경우에는 후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가 발생하는 질산과 염산을 사용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을 사용할 때는 후드에 가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산은 물에다가 산을 넣는 거 그리고 산에다가 물을 넣는 거 두 가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물에 산을 넣으셔야 됩니다. 산은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용액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하시고 용액을 넣을 때 천천히 넣기를 바랍니다. 자, 후드 쪽으로 갈게요. 메타바나드산 암모늄 용액에 질산 용액 125ml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용액이 이렇게 유리병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리병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이 질산 용액 자체 125ml를 직접 취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비커를 사용을 해서 비커 눈금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150ml 정도, 우리가 취해야 할 양이 125ml니까 150ml의 질산을 먼저 비커에 옮긴 다음 다시 한 번 더 눈금 실린더를 이용을 해서 125ml의 질산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00ml가) 맞는지 한 번만 더 눈금 확인을 하시고요. 자, 100ml가 됐다면 천천히 메타바나드산 암모늄 용액에 질산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자, 용액을 한 번씩 이렇게 섞어주면 전체 색깔이 불투명했던 색깔이 이제 실제 발색 시약의 색깔을 띠게 되겠죠.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질산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5ml의 질산을 더 가야 되는데, 자, 25 눈금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래쪽에 여기 눈금을 맞추셔야 되는데, (25ml)를 이렇게 어림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125를 맞추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질산 125ml를 발색 시약 용액에 이렇게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5ml의) 질산이 다 가해졌다면 이렇게 잡아보시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용액이 다 섞여지는 거를 확인한 다음 몰리브덴산 암모늄 13.5g을 저울을 사용을 해서 무게를 잽니다. 먼저 0점 확인하시고요. 약포지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0점 확인하시고요. 전체가 0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13.5g을 재면 되겠죠. 한번 시약병에서 나온 시약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13.5니까 약포지를 잘 이용을 해서 13.5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13.5g의 몰리브덴산 암모늄 무게를 저울을 사용을 해서 재어 놓았습니다. 몰리브덴산 암모늄 시약을 바로 용액에 넣는 게 아니라 몰리브덴산 암모늄을 약간의 증류수를 가해서 녹인 다음 발색 시약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은 녹는데 꽤 오래 걸려서 가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발색 시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몰리브덴산 암모늄을 따로 비커를 이용을 해서 녹인 용액을 다시 한 번 더 질산이 가해진 발색 시약에 넣도록 합니다. 질산이 담겨져 있는 용액이니까 꼭 장갑을 끼고, 만약에 주변에 이 용액이 떨어진다면 바로바로 휴지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용액을 다시 한 번 더 녹이도록 할게요. 잘 녹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상태에서 녹여주는 게 처음부터 고체 파우더를 넣어서 녹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용해가 되니까 이렇게 발색 시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된 용액을 비커에서 전체 용량이 500ml가 돼야 되니까 용량 플라스크에 옮긴 상태에서 최종 부피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막대의 경우는 바닥에 떨어지면 그대로 깨집니다. 그러면 유리기구 파손에 의해서 감점이 되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용액 상태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덜 녹은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반드시 충분히 녹여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증류수를 사용을 해서 최종 부피가 500ml가 넘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가해서 시약들을 모두 용량 플라스크에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금까지 자, 전체 표선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높이를 맞춰서 스포이드를 사용을 해서 최종 부피를 맞추도록 하죠. 500ml 발색 시약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 뚜껑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파라필름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마개를 덮은 다음 용액을 충분히 균일하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파라필름은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자,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이렇게 감싸서 용액이 새지 않도록 준비를 한 다음 전체 균일한 용액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냥 흔드는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용액을 섞어주시면 특별히 가열하지 않고도 발색 시약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열해서 이렇게 녹이는 시간에 비하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발색 시약은 그냥 천천히 용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발색 시약 제조 마치겠습니다.